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장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조금 중요하게 보이는 뉴스는 이 파업조항법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그래서 대충 한번 훑어봤을 것 같고요. 이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면 내년에 이제 10조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10조라는 거는 기관에서 생각했던 기대치보다 더 많은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부수다라는 이제 뉴스가 떴고, 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뭐 AI 이런 쪽이 사실은 우리나라 미래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침체 국면에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이렇게 지금 투자로 승부수를 내고 있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계속적인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은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 50%가량 이제 늘렸다라는 뉴스가 있고, 이거는 뒤에서도 자세하게 다루더라고요.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뉴스를 보시면 조금 최근에 공매도 금지가 됐었죠.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특히나 이 공매도에서 억압을 받던 2차 전지주들이 그 다음 날 거의 상한가를 찍는 종목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폭락을 하고 지금은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에 대한 잔량을 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3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3일. 3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잔량 자체가 5.5%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 금지를 하고 나서 첫째 날 이때 이제 이렇게 물량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게 공매도에 대한 쇼 커버링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공매도에 쇼 커버링이 들어온 게 아니라 단타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뉴스 기사거든요. 여기 보시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관련주 공매도 비중이 높았던 종목을 중심으로 급등했다. 이거 뭐 다들 아시죠? 근데 대부분 쇼트 커버링으로 보다는 쇼트 커버링 이건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실 거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라는 게 이렇게 허위 매물을 내가 사서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서 주식을 다시 어, 사서 이때는 이제 허위로 사서 팔고 이때는 진짜로 돈을 주고 사서 대갚는 행위죠. 미리 사서 떨어지는 거 예상해서 떨어졌을 때 사서 이 차익을 남기는 게 이제 공매도인데 지금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랐을 때 이게 전부 다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까봤더니 쇼커버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물량들은 뭐냐? 단타 매매에 기한 측면이 더 크다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그런 기대한 심리, 기대 심리를 이용한 대량 단타 매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도 잔량이 5.5%밖에 안 빠졌어요. 이 말은 앞으로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2차 전지주나 공매도에 어느 정도 많이 집중되었던 종목들을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 쇼커버링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 공매도 금지 기한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내수는 지금 좋지 않은데 일본에서 지금 12조를 계속 쓰고 있다는 뉴스인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엔저 현상 때문이죠. 엔저 현상 때문에 뭐 제주도나 국내 여행보다 일본이 더 싸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9kg 빠졌다. 자, 이런 뉴스 기사가 또 떴습니다. 자, 미국 기업이거든요. 일라이릴리. 여기 보시면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라이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프 체인저. 왜냐면 이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 효과가 엄청나고 미국의 FDA 승인은 일단 났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뭐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비만약이라는 수요는 꾸준히 증가, 특히 국내보다는 제가 봤을 때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질상
미국 사람들은 정크푸드 같은 것들 많이 먹다 보니까 뚱뚱한 사람들이 진짜 원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약수요. 거기에 수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주변에 비만 수술을 하거나 뭐 비만 수술했다라는 사람들 거의 보기 힘든데 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물론 한국에서도 이게 부작용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인기를 부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주들 국내에 있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서울 전셋값 상승폭 커지고 있고, 서울은 이 특히나 부동산이 아무리 침체를 해도 이 모여 있는 쪽은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3면을 보면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조장법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 자, 이 은행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은행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도 요즘 크고 있죠. 자, 소주 가격도 지금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걱정인 것은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이 지금 식당에서 파는 게 5,000원에서 6,00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었고 소주도 이제는 줄일까 아니면 뭐 집에서 한두 잔 먹을까 아니면 와인으로 돌릴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소주 가격 이렇게 오르는데 식당에서 소주를 먹을 이유가 없죠. 사실 이 소주 자체가 뭐 잠깐 딴소리지만은 건강에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공업용 알코올이죠. 그래서 딱히 소주보다는 차라리 먹을 거면 다른 종류의 술을 조금씩 조금씩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물론 소주 없이는 못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자, 여기 잠깐만 넘어갔네요. 자, 내년 성장률이 2.2%를 예상했었었는데 지금 0.1% 낮췄습니다. 자, 고금리 장기화, 고금리 장기화. 최근에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을 했죠. 두 번이나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장기화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시중에 돈이 안 풀리고 유동성이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 투자, 부진, 결론적으로 지갑을 닫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반도체 중심 수출은 회복세를 전망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죠. 그래서 반도체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50% 초강수 베팅하겠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어서는 설비 투자 쉽죠. 챗 GPT, AI 핵심 칩 수요 급증. 여러분, 챗 GPT 한번 사용해 보셨어요? 이게 심심이라고 아세요, 혹시? 심심이. 내가 뭐 심심하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뭐가 심심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심심이라는 프로그램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에 어떻게 보면 확장판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는 써보니까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거기에 따른 대답을 정말 다양한 대답을 하고 그 대답으로 인해서 또다시 발전을 하고 이런 거지만 현재는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게 발전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로봇이나 이런데 이것들이 이제 다 인식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과거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런 미래의 산업이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인간인지 AI인지 로봇인지 알 수 없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제가 죽고 나서일 수도 있고 뭐 100년 뒤일 수도 있고 뭐 200년 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시대는 틀림없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이런 하이닉스가 투자를 좀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미 하이닉스가 보니까 최근에 주가는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 반영된 건지 지금 시총 대비 어느 정도 저평가인지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지금 2분기 D램 정상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자, 또 딴 거는 이제 나머지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경제적인 것들을 위주로 좀 보다 보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일본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꼴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적으로 좋지 않은데 일본만 지금 도와주는 꼴이다 라는 거. 중국 지금 부동산 뿐만 아니라 물가 지수까지 떨어지면서 인플이 아니라 디플레이션까지 지금 우려되는 거죠.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디플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도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꾸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본 경제 뉴스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